지은씨 안녕? 잠깐 연락 돼? 안녕하세요. 근데 죄송한데 누구시죠? 아우 뭐야, 같은 어린이집 엄마도 기억 못하다니 너무한 거 아니야? 어린이집이요? 나 도연이 엄마야. 도연이라면 그 어린이집 옆반의 그 도연이요? 그래 맞아, 내가 도연이 엄마라고. 제가 실례했네요. 저는 성함이 아니라 그저 도연이 어머니라고만 외우고 있어서요. 그래? 하긴 보통 누구 엄마라고 외우지. 이름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제 연락처는 어떻게 하셨죠? 뭐야, 그것도 잊었어? 죄송해요. 아니, 어린이집 부모 참여 수업에서 엄마들 다 모였을 때 다들 연락처 교환하고 그랬잖아. 그때구나. 수진 씨도 그 중에 계셨나 보네요. 저는 그 자리에 있던 엄마들이 다 같은 반 엄마들인 줄 알았어요.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죄송해요. 이러면 내가 걱정돼서 애를 어떻게 맡기겠어? 네? 애를 맡긴다고요? 맞아. 지금 우리 도연이 맡기러 갈 테니까 좀 부탁할게. 아니 저기 그런 얘기는 저는 처음 듣는데요? 내가 말을 안 했으니까. 근데 이런 건 서로 돕고 그러는 거잖아. 아니 평소에 제대로 알고 지내지도 않는 댁 아이를 갑자기 돌보기도 어렵고, 게다가 저희는 오늘 알고 있어. 슬슬 집 나갈 시간이잖아. 아니 그걸 알면서 맡기려고 하셨어요? 당연하지. 도연이도 같이 데려가면 되잖아. 그게 무슨 소리예요? 뭐 어때서 그래? 그건 좀 아니죠. 어쩔 수 없어. 나도 사정이 있거든. 사정은 그쪽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방금 지은씨 아파트 1층에 도연이 데려다 놨어. 뭐라고요? 사실 현관앞까지 가고 싶은데 그 아파트 현관마다 비밀번호로 막아놔서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 하여튼 잘 좀 부탁해. 저기 수진씨! 이러시면 곤란해요. 어머님, 아침부터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지금 잠깐 연락 가능하신가요? 그래 지은아, 슬슬 출발할 시간이지? 나도 지금 열차 시간 맞춰서 역까지 마중 좀 나가려고 지금 버스 탔어.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좀 문제가 생겨서요. 무슨 일? 혹시 수진 씨라고 아세요? 수진 씨? 어린이집에서 현우 옆반에 있는 도연이 엄마인데요. 도연이 엄마? 너 대신에 내가 현우 데리러 갈 때 가끔 봤었어. 하도 말 많은 사람이라 어린이집에서도 유명하다더라. 근데 도연이 엄마가 왜? 도연이를 저희 아파트 밑에 두고 갔어요. 두고 가다니? 방금 전에 갑자기 도연이 좀 맡아달라는 연락을 했는데요. 제가 못 맡는다고 거절했는데도 그냥 애만 홀랑 두고 가버렸나 봐요. 어머, 그게 무슨 일이래? 고작 6살 된 애를 그냥 둘 수도 없어서 일단 저희 집에 들여놨어요. 오늘이 출발하는 날인 건 말했니? 네, 누구한테 들었는지 알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걸 알면서 두고 간 거야? 네, 심지어 도연이도 같이 데려가라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아니 잠깐만, 그럼 설마 도연이를 버리고 갔다는 말은 아니겠지? 수진 씨 말을 그대로 해석하면 그렇게 되긴 하겠죠. 그냥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핸드폰을 꺼버렸는지 연락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도연이 문제를 해결 못하면 출발할 수가 없어요. 그렇겠네. 그렇다고 진짜로 데려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고 보니까 도연이 아빠는 1년 정도 전에 이혼했다더라고요. 도연이 아빠는 당시에 직장을 그만두고 멀리 떨어진 본가로 돌아갔다고 들었어요. 그럼 바로 올 수도 없는 노릇이겠네. 정말 골치 아프게 됐네요. 비행기 시간도 생각해야 되는데. 아니 근데 도연이 아빠는 생각났다. 네? 잠깐 시간 좀 줄 수 있니? 네. 생각보다 여유있게 출발 시간을 잡았기 때문에 한 45분 정도는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45분? 알겠어. 어머님,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자. 도연이는 역까지 같이 데리고 오렴. 거기서 내가 너네 가는 거 보고 데려갈게. 그래도 될까요? 그래, 나머지는 나한테 맡겨. 알겠어요. 감사해요, 어머님. 나왔어, 지은씨. 도연이 맡아줘서 고마워. 나도 엄청 힐링하고 왔어. 지금 기차 아니야. 그니까 도연이 조금만 더 보고 있어줘. 안녕하세요, 수진씨. 3일 동안 한 번도 연락이 안 되다니. 대체 어디서 뭘 하다 오신 거죠? 어머, 무서워라. 그때는 바빠서 자세한 얘기를 못했던 거야.
그 후로도 즐거운 시간을 방해받고 싶지 않아서 핸드폰 꺼버렸던 거고. 고작 3일인데 뭐 어때? 그치? 그 3일 동안 도연이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드릴게요. 응? 어차피 나도 다 아는데 뭐. 지은 씨 가족이랑 같이 비행기 타고 관광도 하고. 관광이요? 맛있는 것도 잔뜩 먹고. 아, 혹시 나한테 선물도 사온 거 아니야? 아, 수진 씨는 우리가 가족여행을 갔다고 생각하고 계시나 봐요. 맞지 않아?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어디로 간다고 그런 얘기 들었어 나도. 그 얘기를 어디서 들으셨는데요? 어린이집에서 돌아갈 때 다른 엄마들이랑 그런 얘기 했었잖아. 왜? 엿들으셨어요? 나쁜 버릇을 갖고 계시네요. 에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애초에 나만 쏙 빼놓고 얘기한 게 잘못이지. 그럼 저희한테 말 걸어서 대화에 끼어드셨으면 되는 거잖아요. 차라리 그때 같이 대화했으면 이사달은 안 났을 테고 이상한 착각도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착각이라니? 저희는 여행하러 간 게 아니에요. 응? 아니, 비행기 탄다는 말은 여행 간단 말이잖아. 아닌데요? 설마 지은 씨 일 때문에 출장 갔던 거야? 저는 한 달 전에 일을 그만뒀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 그럼 뭔데? 이사예요. 뭐? 비행기를 탄 건 이사하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였어요. 에? 참고로 이사 간 곳은 유럽이에요. 유럽? 저희 남편이 유럽에 있는 지사로 발령이 나서 가족이 모두 함께 가게 됐어요. 아니, 잠깐만! 그래서 지금 저희는 모두 유럽에 있어요. 아니, 그럼 도연이는? 놀라셨죠? 저도 도연이 데려가라고 하셨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유럽이야? 저희 애가 어린이집을 그만둘 거라는 얘기는 친한 엄마들한테 다 해놨어요. 근데 설마 여행이랑 이사를 착각하고 계실 줄은 꿈에도 모르고 수진 씨가 알고 있다고 하시길래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 말을 그대로 해석하면 엄마가 자기 애를 다른 가정에 떠넘기고 실종됐다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럴 리가 없잖아. 나는 그냥 내 볼일이랑 지은 씨 여행 일정이 겹치길래 마침 잘 됐다 싶어서 도연이를 맡겼단 거란 말이야. 그렇겠죠. 착각이라는 걸 알게 된 순간에 딱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도연이는 어딘데? 설마 진짜로 유럽까지 데리고 간 건 아니겠지? 그건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해요. 애가 뭐 요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어디에 있는데? 자기 아빠랑 같이 있어요. 뭐? 수진 씨랑 이혼한 전 남편분 본가에 가 있다고요. 아니 뭐? 그게 뭐 하는 짓이야? 도연이 양육권은 나한테 있다고. 왜 그렇게 멋대로 행동해?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 저는 저대로 당장이라도 한국을 떠나야 하는 상태였으니까요. 아니,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랑 연락을 한 건데? 그게 사실은 저희 시어머니가 오랫동안 일하던 회사를 2년 전에 정년 퇴직하셨는데 그 회사가 전 남편분이 이혼하기 전에 일하던 곳이거든요. 그래? 부서가 달라서 접점은 별로 없었다고 하지만 그걸 시어머니가 떠올리시고는 예전 직장 부하에게 연락하셔서 회사 내에 전 남편분의 현재 연락처를 알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 찾아달라고 하셨더라고요. 아니 무슨 엄청 고생하셨다나 봐요. 어린아이가 곤란하다면서 회사에까지 일일이 연락해주시고. 그래도 그 덕에 어떻게 연락이 돼서 전 남편분이 도연이를 데리러 오시게 됐고 그래서 일단 시어머니한테 맡기고 저희는 한국을 뜬 거예요. 대체 뭐야 진짜? 하여튼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 전 남편분이랑 대화하시던가 하세요. 너 때문에 다 망쳤잖아! 안녕하세요, 수진씨. 그딴 인사를 할 때가 아니야. 어떻게 책임질 건데? 저도 대충 얘기 들었어요. 전 남편분께 도연이 양육권 빼앗기고 도연이를 저희 집에 방치해두면서까지 함께 여행 갔던 남자친구분한테도 애를 남한테 맡기고 놀러 다니는 여자랑은 못 사귀겠다고 차이셨다면서요? 심지어 전 남편분이 매달 보내주던 양육비 120은 본인 사치랑 남자친구한테 갖다 바치는 데에만 써온 바람에 쓴 만큼의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받았다면서요? 아니, 그걸 어떻게 다 알고 있어? 전 남편분이 굉장히 의리 있는 분인가 봐요. 저희 시어머니께 인사도 할 겸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를 상세하게 다 들려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얘기를 시어머니를 통해 들었고요. 그 미친놈이 진짜! 하여튼 이제 됐죠? 뭐? 저한테 불만 토로하려고 카톡하신 거잖아요. 그 불만은 이미 다 들었으니까 연락은 이쯤하죠. 안 돼, 기다려! 위자료 내란 말이야! 네? 이렇게 된 건 다 도연이를 제대로 안 돌본 네 책임이야! 나한테 위자료 주고 내 생활도 책임져! 아이고, 그러셔요? 그럼 이만 차단할게요.
그 이후의 전개도 파란만장했다고 합니다. 수진 씨는 전 남편의 본가까지 쳐들어가 다시 도연이를 데리고 오려고 했지만 알고 보니 전 남편분은 이혼 후에 사업을 시작한 관계로 아예 가족끼리 싹 다 이사를 가 있었다고 합니다. 즉 수진 씨는 생판 남의 집에 불법 침입을 하게 된 데다가 얼마나 성급했는지 마당에 있던 작은 남자아이의 뒷모습을 보고 자기 애라고 판단하고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자기 차에 태우고 떠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그 차도 무단으로 훔쳐온 거라서 절도죄까지 적용되었고 얼마 못 가 경찰에 붙잡혀 전과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이 대체 뭘 하고 싶었던 건가 싶긴 한데 그렇다고 또 그 사고방식을 딱히 이해하고 싶지는 않네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개월 된 딸 아이를 둔 엄마로 아버지의 식당 일을 돕고 있습니다. 24시간을 운영하는 국밥집에서 육아와 일을 병행하려 야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그래도 엄마 생각을 하는 건지 잘 보채지도 않고 무던한 편이라 참 다행인데요. 딸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때면 문득 인생의 걸림돌이나 다름없던 남편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야, 애는 나 혼자만 키우냐? 배 아파서 나왔으면 끝이야? 집에 와서 애 좀 봐야지. 잠만 퍼질러 자냐? 당신은 밤새도록 자잖아. 평소보다 손님 많은 바람에 더 일했고 그래서 많이 피곤했다고 말했잖아. 돈 버느라 피곤한 아내 잠 좀 자겠다는 게 그렇게 꼴보기 싫었어? 남편은 백수인데 본인은 돈 버니까 집에서 쉴 자격 있다고 말하는 거구나? 이게 사업 좀 망했다고 진짜 남편 알기를 우습게 안 해? 당신 그 자격지심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것도 지친다. 사업 아이템 구상한다고 집에서 빈둥거리는 거 눈치 안 주면 고마운 줄 알아. 난 일하면서 애도 돌보고 충분히 할 거 하고 있으니까 군소리 좀 하지 말라고. 우리 엄마도 희영이 돌보는 것도 다 도와주는데 대체 당신이 뭐가 힘들다고 난리야? 그런 소리 할 거면 그냥 장모님한테 애 돌봐달라는 말도 하지 마. 남자가 애 보는 거랑 여자가 애 보는 게 같냐? 유전적으로 남자는 애 돌보는 거 자체가 힘들다고. 그러면 당신이 일을 하든가. 나는 집에서 애 보고 있을게. 사업 아이템이 그렇게 쫀다고 펑 튀어나오니? 됐다. 사업의 사자도 모르는 너랑 내가 뭔 얘기를 한다고. 그냥 말을 맙시다. 그렇게 사업 잘 아는 사람이 쫄딱 말아먹었고? 그건 시대를 너무 앞서가서 그랬던 거야. 에디슨도 수십 수백 번 실패했고 잘 나가는 어디 CEO들도 얼마나 실패했는데 그 사람들 비하면 나는 뭐 실패한 수준도 아니거든. 그러지 말고 여보. 그냥 식당에 같이 돕는 건 어떨까? 아빠가 안 그래도 일손 부족하다고 당신이 좀 같이 해줬으면 하는 눈치던데. 남자가 가오가 있지. 장인어른한테 어떻게 빚을 져? 그리고 너도 알잖아. 나 그런 일 힘들어서 못하는 거. 지금 벌써 새 사업한다면서 1년 넘게 놀고 있는 건 알고 있지? 대신 희영이 돌보잖아. 왜 자꾸 잔소린데? 나도 애 돌보고 있거든. 하루에 5시간씩도 돌보고 있잖아. 당신 친구 만난다, 사업 조사한다. 이런 거 배려해준 건 기억 못해? 너가 이렇게 맨날 나 쪼아대니까 될 사업도 안 되고 망한 거야. 잔소리 지긋지긋하니까 이제 적당히 좀 해라. 누가 먼저 시작했는데. 결혼 전 남편은 번듯한 사업가로 자신의 회사를 갖고 있었는데요. 딸을 낳고 얼마 되지 않아 악재가 몇 번 겹치는가 싶더니 사업이 기울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가진 차며 집이며 죄다 팔았지만 소용이 없었죠. 저와 남편은 친정 부모님이 신혼집으로 장만해준 집을 월세로 놓고 친정 부모님의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됐습니다. 애를 돌본다는 핑계로 백수짓을 1년 넘게 해놓고도 뻔뻔한 남편은 제게 정말로 골칫거리였는데요. 그런 남편도 문제였지만 남편에게 매일같이 바람을 불어넣는 시어머니도 큰 문제였죠. 여보, 요즘 일하느라 많이 고생하는 거 보면 내가 마음이 안 좋아. 엄마랑 얘기해보고 나도 나름 많이 반성했어. 지훈이가 아직 철이 많이 없길래 내가 따끔하게 혼냈다. 애 돌보는 거 많이 힘들어하는데 이것도 다 경험이니까 열심히 하라고 얘기도 했고 좋은 말도 자꾸 하면 거슬린다고 하던데 몇 시간 동안 잔소리를 해도 내내 하면서 잘 듣더구나. 네, 어머님. 늘 그이 많이 신경 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할라 치면 내가 사돈되게 더 감사하지.
어떻게 하나뿐인 아들이라고 있는 게 이렇게 사고를 치나 모르겠다. 사업 말아먹고 한심하게 집에 서 있는 꼴을 내가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하나. 복장도 터지고. 그이도 요즘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너가 이렇게 든든하게 지지하는 역할을 해주니까 내 마음이 참 흐뭇하구나. 자고로 가정이라는 건 남편이 기둥 역할을 해야 하는 법인데 잘 이해해주는 것 같고. 엄마, 나도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어. 집사람도 나 많이 배려해주고 장인어른 장모님도 얼마나 나 이뻐하시는데. 그래서 말인데 지훈이 그나마 배운 게 사업이고 저 똑똑한 머리 썩히는 것도 아깝고 여러모로 생각이 많아지더구나. 내 아들 번듯한 사업가로 결혼시킬 때는 사돈댁한테 부끄러운 마음도 없었는데 일이 이 지경이 되니까 내가 볼낯이 없어. 아니에요,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이가 일부러 망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요. 그래서 내가 지훈이 사업도 알아보고 새 출발하는데 쓰라고 한 1,000만 원 정도 보태줄까 생각하고 있다. 네 생각은 어떠니? 내가 괜찮다고 하는데도 굳이 또 도와준다고 하시더라고. 지훈 애비 돌아갈 때 유언으로 한 말이 떠오르더구나. 절대 지훈이 남 부끄럽지 않은 아들로 만들라고. 먼저 가서 미안하다고. 그 목소리, 그 말이 아직도 생생한데 내 아들 내가 방치해서 되겠니? 아유, 어머님. 그렇게까지 해주시면 저희가 너무 감사하죠. 너도 그럼 이 일에 동의해주는 거니? 지훈이가 집안 기둥 되어야 한다는 거 너도 나랑 같은 생각이고? 네. 남편이 힘을 내야 저희 가정이 화목하죠. 그럼 너랑 사돈 양반까지 해서 대출 좀 받는 건 어떻게 생각하니? 설마 이시애미가 무리한 부탁하는 건 아니지? 네, 어머님. 조금 갑작스러워서 그이랑 따로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모든 것에는 적절한 때가 있는 법이다. 사업 아이템이든 운이든 시기를 놓쳐버리면 재벌될 운명인 사람이 거지 되는 것도 순식간이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이해하니? 알죠, 어머님. 내가 대출 1,000만 원이나 내서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그럼 너나 사돈 양반도 인간적으로 1,000만 원씩 해서 총 2,000만 원은 보태야 하는 거 아니니? 사돈 양반 식당 잘 되고 돈도 많이 벌잖니. 사위사랑 좀 한번 제대로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아빠한테 손 벌리는 것도 한두 번이라죠. 그이 용돈이며 사람 만난다고 쓰는 돈도 다 아빠한테 받고 있어요. 그래도 얘기나 한번 꺼내보렴. 식당 임대료며 직원들 월급이며 많이 빠듯해서요. 아마 안 된다고 하시겠지만 말씀하시니 한번 얘기는 드려볼게요. 그러고 보니까 당신도 대출 받을라 치면 3,000만 원까지도 될 것 같다며? 저번에 전세 알아본다 뭐다 할 때 그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일단 급한 돈은 그렇게 메꾸기로 하자꾸나. 4,000만 원이면 새 사업 시작하기에는 많이 빠듯하긴 하지만 어쩌겠니. 난 일단 4,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으마 그럼. 당신 미쳤어. 이젠 어머님까지 끌어들이는 거야? 얘기 꺼낸 건 엄마가 먼저야. 그리고 투자한다고 생각해. 당신도 나 믿으니까 기다려주는 거 아니야? 말은 똑바로 하자. 내가 당신 믿어서 1년 넘게 백수짓 하는 거 기다리는 거야? 당신이 성질내고 울며불며 애원하니까 지켜보는 거잖아. 그게 그거 아닌가 싶다만. 그래서 3,000만 원 못 해주겠다는 거야? 이럼 시작부터 삐그덕거리는데. 다시 생각해보지? 당신이나 다시 생각해. 3,000만 원이 어디 집 개 이름도 아니고 그만한 돈 대출했다가 또 사업 망하면? 그때는 당신이 어떻게 책임질 건데? 야, 그럼 내가 걔처럼 국밥집에서 일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지 말고 번듯한 취직 자리라도 하나 구해봐. 사업 경력도 있겠다. 당신 대학도 잘 나왔겠다. 부족할 거 없잖아. 그래도 내가 CEO였던 사람인데 말단 직원으로 들어가라고? 나 알던 사람들한테 들키면 내가 얼마나 쪽팔릴지 알고 하는 말이야? 사업 망해서 백수짓 하고 있는 건 안 쪽팔리고? 그건 걱정하지 마. 내 친구들 중에 나 사업 망한 거 아는 애들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다 이미지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거든? 이미지 관리할 시간 있으면 우리 희영이 돌보는 일이나 신경 써. 너 말 다 했냐? 이게 좋게 얘기를 하는데도 자꾸 엇박을 타네? 어머님도 그래. 아들 사업 망해서 미안하니 뭐니 말하시더니 돈 몇천만 원에 다짜고짜 내놓으라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야, 너 지금 엄마 욕까지 하는 거야? 나 지금 진짜 빡치는데 선 넘지는 말자. 지금도 나 충분히 힘들거든? 겁주고 싶은가 본데 선 넘으면 어떻게 할 건지 참 궁금하네. 희영이 육아는 이제 네가 맡어. 나는 절대 신경 안 쓸 거고 새 사업 시작에만 몰두할 거니까.
뭔 소리야? 왜 육아 얘기가 여기서 나와? 희영이 돌보느라 스트레스 받다 보면 떠오른 아이디어도 다 날아갈 판이야. 육아며 집안일이며 사소한 일에 자꾸 시간을 쓰다 보니까 사업가 포스도 날아가잖아. 적어도 6개월은 내가 뭘 하건 앞으로 신경 꺼. 다짜고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떡하라고. 당신 진짜 제정신이야? 난 분명히 경고했어. 설마 자기 딸인데 으름장만 놓고 정말 그러진 않겠지 생각을 했습니다. 며칠 육아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모습이 얼마 가지 않아 달라질 거라 믿었죠. 하지만 모두 제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한심한 사람이었거든요. 당신 대체 언제까지 이럴 건데? 엄마 장염으로 병원 실려가서 희영이 돌봐줄 사람 이제 없는데도 이럴 거야? 사나이가 원래 한다면 끝까지 해야지. 6개월이라고 나는 시간을 내걸었고 앞으로는 내가 뭘 하건 회방 놓지 마. 그래, 그럼 당신 6개월 동안 육아 신경 안 쓰게 해줄게. 대신 정한 기간 딱 지나고 나면 말한 대로 식당에 개같이 해야 한다? 아님 취직하든가. 여러 번 말하게 하지 마. 난 한다고 하면 하는 사람이야. 약속한 거 한 입으로 두 말하고 그런 사람 아니라고. 어차피 남편이라는 사람은 설득해서 통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차라리 원 없이 그 잘난 사업 시작해봐라. 지켜보는 마음으로 저는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니 매일이 지옥 같았지만 시간이라는 게 참 빨리도 흐르더군요. 6개월 뒤 약속한 기한이 다가왔음에도 남편은 뭐 하나 이뤄둔 게 없었습니다. 길게 말 안 할게. 6개월, 아니 딱 1년만 더 기다려줘. 한 입으로 두 말 안 한다며? 당신이 약속 기간 얼마 남았는지 자꾸 눈으로 눈치 주고 그래서 압박감 받았잖아. 그건 내가 변수로 계산을 못했어서 그래. 노느라 그런 건 아니고 그동안 당신이 뭐하고 돌아다녔는지 말해볼까? 뭔 소리야? 너 혹시 내 뒤라도 캤냐? 당신 신용카드 내역 보니까 아주 잘 놀러 다니셨더만. 스크린 골프장에 당구장에 무슨 사업을 준비하길래 놀러만 다녀? 영화 안 보지? 골프장에서 사람들 사업 얘기하는 거 몰라? 골프 칠까 하다가 내 나름대로 절감해줬더니 고마운 줄을 모르고. 약속이나 지키라고. 당장 내일부터 아빠 식당에 출근해. 야, 내가 진짜 1년만 기다려달라고 하잖아. 지금 거의 다 구상이 끝났고 이제 투자처만 알아보면 되는 단계야. 삽질 빡세게 해서 이제 몇 산만 더 뜨면 보물상자 나올 거라고. 근데 지금 이거 접으면 보물상자 아까워서 어떡해? 이때까지 쭉 삽질한 건 인정하나 보네? 보물상자 그런 거 없으니까 그냥 그만하라고. 이제 제발 좀. 그럼 희영이 내가 하루에 1시간씩 돌봐줄게. 여기서 더 하면 나도 타협 안 된다? 나가.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참나. 말로 잘 조율하면 될 일을 항상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알았으니까 진정 좀 해. 약속과 달리 새로 또 1년을 기약하려는 남편에게 더 실망할 거리도 남아있지 않았는데요. 이 와중에 시어머니는 또 제 속을 긁어놓았죠. 지훈이 얘기 다 들었다. 약속 어겼다고 많이 실망한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둘 다 똑같이 잘못한 거야. 어머님, 약속 어긴 건 그이인데 왜 저까지 잘못인지 모르겠네요. 원래 싸움이라는 게 한쪽이 참으면 일어나지 않는 법이야. 그리고 너랑 사돈댁이 진즉에 대출해줬으면 이럴 일도 없었잖니. 옆에서 쌍수를 들고 회방을 하는데 얘 일이 그럼 잘 풀리겠어? 저요. 피곤해서 잠 제대로 못 자고 입술 터져가면서 일이며 육아며 병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지훈 씨 감싼다고 오히려 저 비난하시는 건 정말 참기 힘드네요. 참기 힘들어? 이제 네가 시애미도 잡아먹으려 드는구나. 아니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힘들어서 그렇죠. 그 못된 입으로 우리 지훈이를 얼마나 들들 볶았을지 훤하다. 이 못돼 처먹은 년 다 맘에 안 드는 모양인데 당장이라도 이혼해라. 나도 너같이 막말하고 대드는 년 필요 없다. 네, 어머님. 지금 격해지셨는데 조금 진정하시고요. 저도 말씀하신 내용 혼자서 잘 생각해보고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어디 어른이 말하는데 먼저 연락을 끊겠다만다야. 이 버르장 머리 없는 년이. 욕을 해대는 시어머니에게 저도 받아칠 말들이야 수두룩했죠. 하지만 남편이나 시어머니나 화가 나면 막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기에 참았죠. 대신 막 나가는 남편과 시어머니 중 시어머니라도 정신을 차리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남편이 얼마나 한심한 사람인지 증거를 수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빠에게 말을 해서 식당 일을 며칠 쉬겠다고 하고 전 몰래 남편의 뒤를 밟았는데요. 이미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남편의 밑바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닌 다른 여자의 옆구리를 껴안고 모텔로 들어가는 광경이었는데요. 사진을 찍은 뒤 미친놈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니 다급히 도망을 치더군요. 여보, 무슨 생각하는지 알겠는데 오해야. 뭐하는 년이야? 절대 바람핀 건 아니고 그냥 2차까지 뛰는 술집 여자야. 사업 아이템 구상에 필요해서 한번 체험해보려고 했던 거지 딴 생각은 절대 없었어. 그놈의 사업 핑계는 이제 지겹다 지겨워. 당장 이혼 소송 들어갈 거고 이제까지 당신이 나 힘들게 한 만큼 다 토해낼 각오해. 아니, 내가 설명을 하면 좀 들어라. 정말 바람핀 거 아니라니까? 방아쇠에 손 걸었다고 총 쏜 건 아니잖아? 이런 인간을 믿고 살았던 내가 다 한심하네. 희영이는 내가 돌볼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 외엔 당신이랑 더 할 말 없어. 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그걸 내 멋대로 결정하면 안 되지. 나다 시엠이. 내가 아까 모진 말을 좀 하긴 했는데 본심이 아닌 건 알지? 무슨 일이신데요? 설마 남편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거라면 저는 더 할 말 없어요. 당연히 우리 지훈이 얘기지 뭐겠니. 생각을 좀 해봐라. 네 남편 혼자 이렇게 집안 일으켜보려고 애쓰는 게 불쌍하지도 않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아빠 유언 매일 새기면서 피눈물을 삼키는 애다. 피눈물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사업하려고 해도 돈이 없으니 애가 기도 못 펴고 얼마나 힘이 들까. 그걸 생각하면 내가 가슴이 다 미어진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네 남편 어디 가서 기 죽지 않게 차부터 하나 장만하는 거 어떨까? 차요? 그걸로 그이가 만족할까요? 정 못하면 너 사돈댁한테 받은 차 있잖니. 그거 걔 명의로 좀 바꿔주든지 하고. 기왕 하는 거 신혼집도 지훈이 명의로 바꿔주고. 진짜 신박하게 미치셨네요. 뭐?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나 네 시엠이다. 다른 사람이랑 착각한 거 아니니? 당신한테 말한 거 맞아. 이 미친 아줌마야. 이게 미쳐가지고 시엠이한테 미친 아줌마? 야, 이년아. 너 내 아들 지훈이랑 이혼하고 싶어? 응. 네 아들 데리고 내 인생에서 제발 꺼져주라. 사업한답시고 바람이나 피고 다니는 쓰레기 같은 놈 제발 좀 치워줘. 지금 너 이게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니? 옆에 있는 사람은 또 누구고? 사업자 만난 사람 아닌 건 딱 알겠으니까 난 이혼할 거거든. 잘나신 아들한테 설명 열심히 들어보세요. 지금 이게 무슨 소리냐니까? 우리 지훈이가 바람이라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니? 그랬다면 내가 미안하니 잠깐 기다려보렴. 응? 들을 말 없다고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빌 테니까 우리 지훈이 버리면 안 된다. 사업 망한 우리 아들 이혼까지 당하면 남 손가락질 어떻게 감당하니? 귀한 우리 아들 죽기라도 하면 내가 돌아간 지훈 애비 볼라치 없어. 우리 아들이 못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한 번 실수한 거잖니? 댁 아들만 아니라 댁도 충분히 문제거든요. 더 할 얘기 없고요. 인생 열심히 살아보시든가 말든가 수고하세요. 애미야. 저는 그간 시어머니에게 꾹꾹 눌러왔던 분노를 단번에 다 쏟아냈습니다. 시어머니와 얘기할 때면 고구마를 몇 개나 먹은 것처럼 늘 속이 갑갑했었는데 속 시원하게 할 말을 하고 나니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죠. 결국 그 뒤로 전 남편은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겠는지 공장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희영이에게 꼬박꼬박 양육비를 잘 지급하고 있지만 재결합이니 뭐니 헛소리를 자꾸 하고 있네요. 머리에 총을 맞지 않은 이상은 절대 재결합은 없을 거라 못을 박아두니 더 얘기를 꺼내지 않고는 있는데요. 남편과 이혼을 하고 나니 식당 일이 고된 것이야 여전하지만 마음만은 아주 평안합니다. 돌이켜보면 참 뻔뻔한 남자와 못된 시어머니로 고생을 했던 시절이다 싶은데요. 사연 들으시는 분들도 저처럼 마음 고생하지 마시고 좋은 인연을 잘 만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며 보험회사 법무팀에 근무하는 31살 여성입니다. 가족들은 평범한 회사원이 되길 원했지만 저는 저만의 특별한 커리어를 갖고 싶었어요. 대학교에 입학하고 법과 경영을 공부한 뒤 대학원까지 학업을 무사히 마치고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벌써 4년 차네요. 오늘 제가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 1년 전 겪은 제 파혼 이야기를 해드리기 위해서예요. 파혼의 결정적인 원인은 예비 시어머니 될 분의 과도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아들 가진 엄마라면 아들 부심 있는 건 당연한 거라 생각합니다.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자식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사람의 됨됨이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 보고 결혼을 하려 했어요.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그런 제 마음을 철저히 짓밟으신 분입니다. 아들의 행복보다는 자신의 이익이 먼저였던 분이었죠. 어떤 사연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 사연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연아, 회사 일 안 힘들어? 내가 뭐 도와줄 건 없어? 응, 괜찮아. 그래도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나 혼자 어색해서 죽는 줄 알았다니까? 선배가 그러는데 원래 분위기가 이렇대. 그래서 처음엔 어색할 거라며 걱정해 주시더라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와, 사법고시 공부하는 것보다 회사 분위기 적응하는 게 더 힘들다. 원래 사회생활이 그렇지 뭐. 나도 너처럼 편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가끔은 네가 부럽다. 눈치 없다고 잔소리만 듣는데 뭘. 기분도 꿀꿀한데 오늘 퇴근하고 한잔할래? 아, 어쩌지? 오늘은 부모님 만나야 해. 너 요즘 부모님 자주 만난다? 독립해서 좋아하더니 맨날 만나냐? 혼자 사는 게 걱정되시나 봐. 거절하는데도 오늘은 꼭 저녁 먹자고 하시네. 야, 그래도 챙겨줄 때 고마워해. 나중에 그러지도 못한다? 후회하기 전에 효도해라. 그나저나 너는 요즘 집안 사정은 좀 나아졌어? 지난번에 어머니 가기 어렵다고 했잖아. 뭐 그냥 그렇지. 우리 오빠도 전역하고 취업했고. 아, 말 안 했나? 우리 오빠 이 회사 다녀. 아, 정말? 어디 부서에서 근무하시는데? 보험 영업직이긴 한데 이제 입사 6개월쯤 됐을걸? 근데 실적이 좋은가 봐. 맨날 무슨 상도 받아오던데? 오, 일이 적성에 맞으시나 보다. 그때 말주변 좋다던 그 오빠 맞지? 응. 원래 다른 일 하다가 이쪽 일 시작한 건데 괜찮은가 보더라고. 근데 너 우리 오빠 기억하네? 이참에 우리 오빠 만나볼래? 뭐? 내가 너네 오빠를... 에이, 어떻게 그러냐. 뭐 어때? 가볍게 커피 한잔 하면서 친하게 지내는 거지 뭐. 너 그러다 내가 옳게 되면 어쩌려고 그래? 어쭈, 그럼 나야 좋지. 요즘 신우이랑 올케 사이 갈등 엄청 많다는데 너랑 나는 그럴 걱정은 없겠다. 그럼 오빠한테 말해서 약속 잡을 테니까 조만간 시간 내서 한번 보자. 아, 알겠어. 저는 대학 시절 동문이었던 친구 녀석과 운 좋게 동반 입사를 했습니다. 친구는 법무팀에서 근무하는 평범한 사무직 직원이었고 보시다시피 제 친구이자 시누이이기도 합니다. 예비 신랑은 제 친구의 오빠였고 우연히 친구의 소개로 처음 만났어요. 솔직히 친구한테 자신의 오빠를 소개해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제 친구는 예외였습니다. 매사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자기 오빠를 존경한다며 본받을 게 많은 사람이라고 입에서 칭찬이 마를 날이 없었거든요. 아무튼 친구가 이어준 인연으로 저희는 마음 편히 만나는 친구 사이에서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 오빠와 연애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혹여나 이별을 경험할 경우에 서로가 껄끄러운 사이가 될 수 있으니 애초에 그런 일을 만들지 말자 주의였거든요. 그렇게 1년 반 정도 연애를 했고 결혼 정년기에 접어드니 누가 먼저랄 거 없이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수연아, 우리 올 크리스마스면 2주년인데 미리 양가 부모님한테 인사드릴까? 언제 인사드리려고? 우리끼리 대충 상의라도 하고 계획을 짜야지. 무작정 결혼할 거예요. 하면서 인사드린다고 다가 아니란 말이야. 아, 미안. 내가 너무 성급했지?
우리 나이도 나이인데 내년 가을에 결혼하는 걸 목표로 조금씩 준비하면 어떨까? 시기는 좋은데 이왕 이야기하는 거 좀 자세히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어. 구체적으로 어떤 거? 예식장은 어디로 할 거고 신혼집은 어디로 갈 거고 서로 재정 상황도 오픈해야 대충 계획이라는 걸 세우지. 네 말이 맞아. 나는 지금까지 모은 돈이 5천 정도 되거든. 생각보다 적지. 엄마도 도와드리고 대출금도 갚고 하느라 이 정도가 전부네. 대출? 집에 무슨 일 있어? 희진이한테 들은 건 없는데. 아, 엄마 식당 하시잖아. 코로나 때문에 직격탄 맞아서 한동안 손님도 없고 월세 낼 돈도 빠듯하다고 하셔서 내가 좀 도와드렸거든. 월세 못 내면 안 되니까. 아, 그렇구나. 그럼 그 돈을 돌려주시기는 하는 거야? 가게 상황 나아지면 주신다고 하셨어. 아무튼 돈 좀 보태드리느라 생각보다 적게 남았어. 상관없어. 어차피 집 사려면 대출 받아야 하고 전세를 살아도 대출을 받아야 해. 이래저래 다 돈이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 우리가 못 버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해주니 고맙네. 자기는 얼마 정도 모았어? 나는 이번에 자취 시작하면서 돈 쓰기 시작한 거고 그동안은 굳이 돈 안 써서 8천 정도 모았을 거야. 부모님이 적금 들어주셨던 것도 있어서 당장 뭘 시작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건 없을 거야. 아, 그럼 우리 집부터 알아볼까? 성격도 급하네. 어른들한테 인사드리는 게 먼저지. 그리고 자세한 건 상견례 다 끝나고 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급해? 너랑 빨리 결혼하고 싶어서 그러지. 일정 조율해서 인사드리러 가자. 예비 신랑은 성격이 조금 급한 것 말고는 모두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소중하게 대해주기도 하고 직업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항상 배려를 많이 해주던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라면 평생 기댈 수 있겠다 싶었고 결혼을 결심하게 된 거랍니다. 그렇게 양가 집안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죠. 예비 시댁은 합정역 근처 30평대 아파트였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명동 쪽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 상태였고 보통의 평범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양가 집안에 인사를 드리고 상견례를 앞둔 시점에 예비 시댁의 사건이 발생하고 맙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아들이 결혼하기도 하고 이래저래 목돈이 들어갈 테니 지인을 통해서 투자를 좀 하셨나 봐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큰 이익을 본다는 말에 가게를 담보로 대출받아 주식 투자를 하셨는데 사기를 당하신 겁니다. 하루아침에 식당 운영도 어려워지게 되고 수억 원의 빚이 생기면서 식당도 문을 닫고 집까지 팔아 빚을 청산해야 했습니다. 당연히 결혼 준비에도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죠. 오빠, 엄마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신 거래? 한두 푼도 아니고 집까지 팔아서 못 메꿀 정도면 도대체 얼마나 끌어다 쓴 거야? 엄마 말로는 우리 결혼 자금 해주시려고 혹해서 투자한 것 같던데. 너무 뭐라 하진 마라. 엄마가 작정하고 도박을 한 것도 아닌데. 그래도 그렇지. 세상에 이런 망신도. 그나저나 오빠 결혼은 어떻게 해? 글쎄다. 미뤄야 하는 게 맞는 거겠지. 지금 이 상황에 결혼하는 것도 웃기고. 많이 심각한 거야? 내가 자세히 물어보기가 좀 그렇네. 많이 심각하지. 아니, 가게 담보로 대출을 왜 받냐고. 갚지도 못할 거. 이게 뭐야. 답답하다 답답해. 이제 우리만 죽어나게 생겼어. 너희 부모님이 이 상황 아시면 그냥 결혼 없던 걸로 하라 그럴 수도 있어. 어느 부모가 딸이 시집 간다는데 이런 집에 시집을 보내겠어? 나 같아도 안 돼. 네가 너무 손해야. 결혼을 미루던지 이 일을 해결하던지 해야 할 것 같아.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당신이 왜 나서려고 해. 이건 엄연히 우리 집 일이니까 우리가 알아서 해결할게. 생각해 준 건 고마워. 당신한테 참 면목이 없다.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어머니가 나쁜 의도로 그러신 게 아니니까 충분히 이해해. 한 푼이라도 더 물려주겠다고 그러신 거잖아. 그러니까 혹여나 어머니한테 싫은 소리 절대 하지 마. 아마 제일 마음 아파하고 계실 거야. 알겠어. 어머님, 아버님께는 뭐라고 말씀드리지? 일단은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니까. 상견례를 하면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해야 하는데 갑작스러운 상황에 모든 일이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대책도 없고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이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결국 결혼을 조금 미루는 걸로 하고 예비 신랑과 시누이가 모아둔 돈으로 급한 빚부터 해결해야 했어요. 예비 시댁은 살고 있던 집까지 팔아 은행 빚을 갚기 급급했고 겨우 남은 돈으로 방 2개짜리 반지하로 이사까지 했습니다. 예비 신랑은 저에게 면목이 없다며 잔뜩 주눅이 들어서는 의기소침해하더라고요. 저는 모든 사실을 친정 부모님께 알리고 결혼을 조금 뒤로 미룰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어느 정도 제법 안정을 되찾으니 예비 시어머니가 먼저 나서시더라고요. 회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저에게 먼저 연락을 하셔서는 만나자고 하시는 겁니다. 어차피 결혼할 사이니 자주 만나서 얼굴도 익히고 친해지면 좋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막상 만나 뵙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 생각보다 시어머니는 반전 있는 분이셨습니다. 왔니? 오랜만이구나. 지난번에 인사 오고 나서 하도 연락이 없길래 결혼 안 하는 줄 알았어.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종종 희진이랑 준혁 씨 통해서 어머니 근황 전해 들었어요. 요즘엔 어떻게 지내세요? 다 들었다니? 그게 무슨 소리니? 아무래도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갔다 보니까 서로 경제 상황 같은 건 공유하고 있거든요. 결혼 안 할 거 아니니까요. 그래? 생각은 의외로 깊구나. 솔직히 헤어질 줄 알았거든.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 서로 많이 사랑해요. 극복할 수 있는 건 같이 극복해야죠. 말은 잘하는구나. 우리 잘난 아들이 대기업 들어가더니 괜찮은 사람 하나 얻었네. 그래서 너희들의 계획은 뭐니? 일단 준혁 씨가 모아둔 돈을 쓴 상태라 조금 더 있다가 결혼식을 올려야 할 것 같아요. 상황도 상황인 만큼 더 벌어서 결혼하면 좋잖아요. 예, 그러다 우리 아들 다 늙어 죽겠다. 1살이라도 어릴 때 결혼해서 손주도 보고 그래야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니? 글쎄요. 준혁 씨도 그렇고 솔직히 저희 결혼이 급한 건 아니잖아요. 급하지 않다니. 네가 뭘 몰라서 그러는가 본데. 결혼은 미루면 미룰수록 손해인 거야. 우리 집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건 나도 면목이 없다만. 그래도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생각이 없는 게 아니면 이참에 상견례하고 준비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직 대책 세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결혼할 순 없잖아요. 조금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당장 무얼 어떻게 하겠다고 장담을 못 드리는 게 준혁 씨랑 이야기도 해봐야죠. 그건 그렇네. 그리고 미리 말하겠는데 어디 가서 우리 아들 같은 신랑감 얻기 힘들다? 서울에 있는 대학 나왔지. 대기업 다니지. 네가 아무리 변호사라도 며느리 될 입장이잖니? 대충 알아들었으리라 생각하마. 아무튼 의견 조율되면 연락하렴. 네, 그럴게요, 어머니. 그리고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연락을 내가 먼저 하는 일은 없게 해라. 너 어디 가서 가정교육 못 받았다는 소리 들어. 네, 명심하겠습니다. 준혁 씨랑 이야기해보고 바로 연락드릴게요. 예비 시어머니는 저희가 결혼을 하지 않을까봐 걱정이셨는지 저를 직접 만나며 의중을 한참이나 떠보시더라고요. 솔직히 결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부분이 제일 크게 차지하는 터라 깊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시댁에 아직 빚이 5억이나 남은 상태였고 제가 그 상황에서 결혼을 해버린다면 저까지 그 빚을 함께 갚아야 하는 건 아닌지 내심 걱정했거든요. 예비 신랑이나 시누이는 턱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며 노발대발했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찜찜함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 뵙고 예비 신랑과도 이야기했는데 역시나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는 의견이어서 평소처럼 지냈어요. 저희 결혼에 목숨이라도 거셨는지 예비 시어머니는 저에게 시도 때도 없이 연락을 해대셨습니다. 결국 상견례를 조금 빨리 한다 생각하고 양가 어른들과 시간을 조율해 일정을 잡았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상견례장에서 예비 시어머니는 정말 상상 그 이상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들 자랑을 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할 말만 쥐야장천 해대시는데 이게 상견례인지 낭독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각자 형편에 맞춰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며 대화를 마치셨고
저희는 어른들의 응원을 힘입어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하기로 했어요. 혼수도 보러 다니고 집도 보러 다녀야 하는데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안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는 일이었어요. 사실 저는 다이아 수저로 불릴 만큼 유복한 가정입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보험회사 대표가 저희 아버지셨거든요. 워낙 내색하는 걸 싫어하고 평소에 검소하게 생활하시는 분들이라 그런 분들을 닮아서인지 저도 내색을 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인생을 공유하고 평생을 함께해야 하는 만큼 당연히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자기야, 나 사실 말 못한 게 하나 있어. 말해. 뭔데 그렇게 뜸을 들여? 회사 이야기이기도 하고 내 이야기이기도 한데 당신이 충격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뭔데? 말해봐. 사실 이 회사 대표가 우리 아빠야. 얼마 전에 처음 봤지? 워낙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분들이라 나도 그렇고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 아, 별거 아니네. 아니, 잠시만. 뭐라고? 이 회사 대표가 아버님이라고? 이명훈 대표님이 당신 아버지야? 응, 맞아. 아니, 엄청난. 이게 무슨...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당신이 부담 가질까봐 말 못했어. 그리고 사실 결혼하기 전에 엄마 아빠한테 우리 상황 다 설명드렸거든. 근데 내가 만나는 사람이니까 분명 좋은 사람일 거라고 금전적인 문제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 자기야, 나 지금 너무 당황스럽다. 이게 무슨 경우인지 도대체. 당신 마음 충분히 이해해. 우리 결혼하는데 지장은 없을 거야. 나도 부모님 도움 안 받을 생각이었는데 나 결혼할 때 주시려고 미리 아파트도 사두셨더라고. 거기서 신혼살림 시작하면 되니까 우리 크게 부담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잠깐만. 당신 언제까지 나 속일 작정이었어? 미안해. 많이 당황스럽지? 당황스럽지. 당연히. 그렇다고 당신이 변하는 건 아니니까 조금 놀랍긴 하네. 이해해줘서 고마워. 엄마한테는 당분간 비밀로 하자. 당신 얼마 전에 엄마 만났다며. 그럼 엄마 스타일 알았을 거잖아. 이번에 우리 집 상황도 그렇고 이 사실 알면 엄마 가만 안 있을 거야. 돈 앞에 장사 없다니까 따로 말하지 말자. 알겠지? 알겠어. 자기 기분 안 나쁜 거지? 내가 기분이 왜 나빠. 그냥 혹시나 엄마가 알게 돼서 이걸로 당신 괴롭히거나 그럴까봐. 항상 상상 그 이상의 행동을 하시는 분이라. 혹여나 그런데도 내가 잘 대처할게.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 하하. 내가 아무래도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그러게 말이야. 나 같은 여자 어디 없다? 우리 아빠도 당신 꽤 마음에 들어 하시는 눈치던데? 실적도 좋고 회사에서 이미지 좋다고. 정말?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 예비 신랑은 상당히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지만 이내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금전적인 문제를 일으켜서 시어머니한테만큼은 이 사실을 비밀로 하기로 했어요. 예비 신랑도 예비 시어머니의 행동을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지 진작에 채비하더라고요. 신혼집은 저희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아파트, 그리고 콘수나 가전은 제가 모은 돈으로 우선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예비 신랑이 버는 돈은 다 저축하기로 계획했고요. 며칠의 시간이 흘렀고 눈치 없는 예비 시어머니가 저에게 또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그러더니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세아가 결혼 준비는 잘 돼가니? 중간 확인도 좀 할 겸 연락했다.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너는 어른이 먼저 연락하게 하면 안 된다고 저번에 말해준 거 금방 잊어버렸니? 쯧쯧.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단 거야. 하하. 바빠서 그랬죠 뭘. 결혼하면 매일 연락드릴 텐데요. 그 전까지는 봐주세요. 아무튼 중간 브리핑 좀 해보렴. 신혼집이나 그런 건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다 말해보란 말이야. 아무 말도 없길래 내가 먼저 물어봐야겠어. 어머니, 사실은 부모님이 회사 근처에 미리 제 명의로 마련해 주신 집이 있어요. 거기서 신혼살림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뭐? 그건 참 다행이구나. 거긴 시세가 얼마니? 아파트긴 한데
지어진 지 좀 됐더라고요. 시세로 치면 7억 정도 합니다. 뭐? 7억씩이나? 얘 세아가 그러지 말고 돈도 아낄 겸 결혼하면 합가해서 살자. 우리 집 방도 하나 남으니까 여기서 신혼살림 차리고 그 아파트 팔아서 사업이나 하자꾸나. 네? 그게 무슨 소리세요? 말 그대로 사업하자는 소리다. 우리 집에 웬만한 살림살이는 있으니 혼수랑 집값이 굳는 셈이잖아. 그럼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거 아니냐? 물론 그렇긴 하지만 어머니, 저희가 어떻게 같이 살아요? 살려면 왜 못 사니? 원래 그렇게 비비적거리면서 살아야 가족 간의 정도 더 생기고 그러는 거야. 돈도 아낄 겸 그렇게 하렴. 그리고 혼수랑 집값은 굳은 거나 다름없으니까 예단을 좀 넉넉히 해오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현금 예단이면 된다. 얼마를 해드려야 하는 걸까요? 예단은 2억 정도만 해오렴. 딸 자식한테 집 장만해줄 정도면 상당히 능력 있는 분들 같은데. 그 정도는 해올 수 있지? 어머니, 그건 좀 아니죠. 한쪽으로 기우는 결혼은 하지 말라는데 저 준혁 씨 하나 보고 결혼하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안 그래도 편히 많이 봐주고 계신데 현금 예단으로 2억을 해오라니요. 무슨 재벌집 결혼식도 아니고. 예, 우리 집이 뭐가 어때서? 방도 2개고 거실도 넓고 이 정도면 우리 식구 충분히 살아. 그러니 2억 가져와.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네요. 지금 생각해보니 결혼하면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뭐? 스트레스? 너 지금 말 다 했어? 없이 산다고 무시하는 거야? 옛날 같았으면 길거리에 드러누워 잤단 말이다. 얘가 뭘 모르는구나. 어머니, 저 이렇게 안 살아봐서 몰라요. 근데 반지하 2칸짜리 방에 물도 줄줄 새고 곰팡이는 가득한데 거기서 어떻게 다 큰 성인 3명이서 사냐고요. 위생적으로도 편치 않은 상황이에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말이 안 된다는 건데? 돈도 아끼고 얼마나 좋니? 내가 몇 배로 불려줄 테니까 그 아파트 팔고 합가해서 살자꾸나. 너도 그 어줍잖은 변호사 일 때려치우고 나 도와서 사업할 생각이나 해. 어머니, 말씀이 좀 지나치신데요? 말씀 의도는 알겠는데 저는 따르지 않을 거예요. 너 정말 이럴래? 너같이 근본도 모르는 년을 잘난 우리 아들 짝으로 겨우 허락해줬는데 이 정도면 감사합니다 하고 저래도 모자란데 네가 뭔데 충고질이야? 예비 신랑이 저희 친정에서 지원하는 부분을 말씀드렸는지 시어머니가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더라고요. 위에서처럼 어이없는 말만 해대시며 무조건 자기 말이 맞는다고 우기기 바빴습니다. 저를 까내리면서 욕설까지 퍼부으시는데 더는 듣고 있을 수 없겠더라고요. 예비 신랑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나발이고 앞으로 제 미래가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꾹 참고 결혼한다고 해도 시어머니 때문에 하루하루가 지옥이 될 것만 같았죠. 결국 저는 시어머니와 오랜 대화를 끝으로 파혼을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네가 드디어 정신이라도 차렸나 보구나. 말해보렴. 저 아무래도 이 결혼 못할 것 같아요. 어머니 말씀 곱씹어봤는데 도저히 제 상식선에서는 납득이 안 가서요. 결혼하는 거 자체가 기운다는 거 알고 계세요? 신혼집도 저희 부모님이 해주셨고 혼수나 예단도 제 돈으로 먼저 해결하는 건데 결국 준혁 씨 맨몸으로 결혼하는 거거든요. 뭐? 너 지금 우리 아들 깔보는 거야? 깔보는 게 아니라요.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끝마다 어디 가서 이런 예비 신랑 못 만난다 하시는데 오히려 그 반대 아닐까요? 제가 준혁 씨한테 잘 말할 테니 저희 파혼하는 걸로 알고 계세요. 얘, 너 지금 무슨 짓이야? 정말 파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주변에 다 알렸는데 이제 와서 어떡하라고? 그러니깐요. 저보고 뭐 어쩌라고요? 어머니는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으시네요. 왜 모든 걸 어머님 기준에서 판단하세요? 그리고 저희 친정에서 주는 도움이 당연한 건 아닙니다. 그건 알아주셨으면 해요. 정말 파혼하겠다. 이거냐? 준혁이도 알아? 네, 전달했고 아직 답변은 없지만 메시지 읽었어요. 저 어머니랑 평생 잘 지낼 자신도 없고
이런 거 극복하면서 스트레스 안 받으리란 보장도 못할 것 같아요. 그니까 그냥 각자 형편에 맞는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인 것 같네요. 어쨌든 저는 아닐 것 같으니까 새로운 인연 잘 만나세요. 야, 이 버르장 머리 없는 년이. 너 지금 나 가르치려고 하는 거니? 아니요. 제가 어떻게 어머니를 가르쳐요. 앞으로 결혼 진행은 어려울 것 같아요. 평생 살아야 하는데 마음 하나 갖고 결혼하는 건 아닌 것 같네요. 그럼 잘 지내세요. 아, 그리고 그건 아시나 모르겠네. 어머니 염치 좀 챙기시고요. 자꾸 저 무시하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뭐? 무시하지 말라고? 네가 근본도 모르는 년이라서 그런 건데 뭐가 어쩌고 저째? 그놈의 근본. 어머님 그건 아세요? 어머님, 아들이 다니는 그 회사 대표가 제 아버지인데요. 거짓말하지 마라. 이게 보자 하니까 날 아주 우습게 알지? 못 믿으시겠다면 준혁 씨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전 이만. 앞으로 마주치지도 연락하지도 않았으면 좋겠네요. 야! 저는 쿨하게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신랑에게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예비 시어머니는 땅을 치고 후회한다며 저를 붙잡으셨어요. 남편은 어느 정도 상황을 예상했는지 생각보다 이별을 덤덤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같은 회사라 얼굴 보는 게 좀 찜찜하긴 하지만 현실이 그러한데 뭐 어쩌겠나요. 저희는 그렇게 파혼을 하기로 합의했고 회사에서는 그저 직장 동료로만 지내고 있답니다. 앞으로 더 나아질 것도 없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거든요. 결혼을 한 게 아니라 파혼으로 그쳐서 천만다행이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조금 씁쓸하긴 하네요. 파혼을 하게 되니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굳이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그저 주어진 일이나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어떠셨나요?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다는 말이 있듯이 저와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은 충분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 결혼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